네. 자, 닭고기는 많이 커고요. 예. 네. 그리고 ECLC 하루 엔진으로 하루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마감 시황 엔진도 한번 불지펴 보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종가가 고가입니까? 네, 분위기 나쁘지 않게 흘러갔고요. 네. 업종별로도 굉장히 좀 많이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양이 많습니다. 일단 그 4월 수출입 동향을 먼저 보시면은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인데요. 지금 4월 수출액이 작년 대비 14.2% 감소를 했습니다. 7개월 연속 감소한 기록이 2018년 12월에서 2020년 1월 이후에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였고요.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주요 품목별 수출액 증감률인데 일반 기계, 그다음에 자동차 등이 상당히 좋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선박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3월 이후에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지난 1월 125억 2천만 달러를 정점으로 찍은 뒤에 아마 4월에 26억 2천만 달러 기록하는 등 점차 감소세가 나타내면서 적자폭도 개선세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수축 품목별로 아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기계나 자동차, 선박 등이 좋았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일부 반영이 된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코스피는 2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출발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했고 기관은 현선물 모두 매도 출발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역은행 리스크 완화 등으로 9시 30분 기준 외국인 코스피 2,100억, 선물이 4,300억 정도 규모로 30분 만에 엄청난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차 전지주 일부 강세 속에 반도체, 자동차, 엔터 등 상승세를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다수의 종목들이 상승했고 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엔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하이브, JYP 엔터와 같은 엔터 관련주의 약진이 오전에 특징적이었습니다. 11시를 지나면서 외국인이 코스피 3천억, 선물 5천억 수준으로 매수 규모를 확대했는데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코스피를 했고요. 반면 이 시간대까지는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연기금이 장중 순매수 전환하고 여기에 따라서 금융투자도 순매수가 뒤이어서 전환되면서 기관도 장 마감 무렵에 순매수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 속에서 4월 11일 이후에 처음으로 상승 종목이 1000개 이상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종목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고요. 오전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실적 발표하면서 엄청 괜찮았던 분위기에서 오후 들면서 상승폭이 둔화됐고 장중 일부 이제 마이너스까지 잠깐 갔다 오기도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일부 하회했다는 점에 일부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오후 1시 30분경 호주가 예상 밖 25bp 금리 인상을 발표했는데 시장은 동결을 예상했습니다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최고 금리 수준까지 이제 호주가 올라가면서 호주요. 예, 네. 이 시간대 잠시 시장이 주춤했는데 사진을 띄워주시면 여기에 관련해서 포캐스트가 3.6 정도로 그대로 동결을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3.85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2012년 이후에 호주의 최고 금리 수준입니다. 어허. 이게 발표되면서 호주 시장이 좀 빠지기 시작했고 국내 시장도 잠시 주춤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5월 첫 거래일 대량 매수로 출발했고요. 외국인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 화학, 유통 등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매도하고 화학, 기계장비, 운송장비 등을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의약품과 건설, 화학 제외한 대부분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은 일부 2차 전지 외에 매수 업종이 굉장히 많았고요. 외국인들은 최근 매수할 때 삼성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한 분위기가 보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을 다양하게 매수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워낙 약세 압력이 지속되면서 1340원대까지 등락을 반복했고요. 덴티움 급등세 속에 의료종밀 강세를 보였고 섬유유복은 F&F 실적 중심으로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통신업종 3사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 호실적을 기록한 호텔신라는 장중 9%대 급등하면서 유통업 감소를 이끌었고요.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롭텐 등의 방산주가 반등을 보였고 반면 GS건설과 현대건설 부진의 건설업은 약세였습니다. 4월에 강세 기록했던 보험도 단기 급등 부담에 일부 약세 전개가 됐고 기계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자금 유입에 힘입어서 850선 상회를 했는데 업종별로는 오락 문화가 강세를 보였고 특히 SM과 YG엔터, 하이브 등의 엔터테인먼트 주가 강세가 이루어졌고요. 화학과 기계 장비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5월 4일 목요일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이제 FMC 5월 이제 열리죠. 그래서 네. 이번 FMC는 25bp 인상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로 되고 있는 모습인데 확률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25bp 인상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3번 연속 25bp 인상인데 닉 티밀하우스 기자, 이게 이제 결국 그 페드의 대변인으로 불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곧 최종금리 도달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일시 중단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5월 금리 인상 이후에는 좀 금리가 어느 정도 동결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은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채권 시장은 올해 동결 및 금리 인하까지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미국 10년물 미국채 시장 금리가 3.4%대, 3월 FMC 이후에는 3.3에서 3.6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헤지 펀드들의 미국 국채에 대한 숏, 그러니까 시장 금리의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역대 최고치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어떤 변수 때문에 금리 발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조금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하여튼 연준의 빅 이벤트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시장 움직이는지도 좀 잘 보고요. 뭐 눈치 많이 볼 것 같더니 오늘은 그래도 시원하게 뭐 코스닥이 한 1.5% 이상, 그리고 코스피도 한 1% 가까이, 그죠? 예, 네, 이렇게 0.9. 0.91% 올랐으니까 예. 좀 기대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 하나하나 오늘 좀 준비하신 게 많다고 하니까요. 쭉쭉 한번 가볼까요? 네, 우선 뭐 임플란트나 미용기기 관련주 상승인데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플란트 수출입 통계 잠정치가 발표되면서 굉장히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임플란트 4월 수출액 금액은 6,352만 달러, 전년비 13.6% 상승 기록했고요. 세부적으로는 중국의 4월 수출 금액 데이터가 3,260만 달러, 전년비 중국이 70.3%나 급등했습니다. 타국가 수출 금액에 비해서 돋보이는 상황이고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관련된 그 다올투자증권의 자료가 나오는데요. 월별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 잠정치 추이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YY 이제 성장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톡신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 그리고 임플란트도 중국 시장, 미용기기는 브라질 쪽, 그다음에 치과 영상기기라든지 뭐 필러, 컨택트 렌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 시장 견인을 많이 했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미용기기 쪽은 역시 이제 남미, 브라질 쪽이 상당히 수출 지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 덴티온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 이머징 시장 중심으로 견조한 수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뭐 임플란트 침투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다 보는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이 이제 가격이 이제 중가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중국 정부 주도하에 VBP 시행 때문에 중국 대중들의 임플란트 시술 접근이 용이해지고, 상당히 그 임플란트 관련된 뭐라 그럴까, 이 인터넷상에서 뭔가 이렇게 찾아보는 검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중국의 국가의료산업 보고 자료에 따르면은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 규모가 한국 관련해서 소비량 기준으로 2021년 500만 개 정도 되는데요. 2050년 정도까지는 5천만 개까지 10배 정도 성장할 거로 봅니다. 당연히 뭐 저 고령화 진행되고 그렇죠. 소득 수준 높아지면 네. 사실 뭐 이건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과정이죠. 네, 침투율도 상당히 뭐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 따르면 또 이제 경기 침체 수요 부진이 있긴 한데, 지금 가정에 따라 5월에 특수잡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미용기기 업체들도 프로모션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얼굴에 이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뭐 피부 미용과 관련된 레이저 시술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네. 해당 시즌 프로모션이 몰리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국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매출도 올라올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용기기 부분에 뭐 브라질 쪽에 아마 73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13% 미용기기 쪽 성장세를 보였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향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성장했고, 4월 20일 이후에 주요 대도시권에서 VBP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향 수출이 본격화됐다고 다올투자증권에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바이두의 임플란트 검색량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검색량이 지속 신고가를 내고 있죠.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검색량이 상당히 많이 뛰고 있는데 이 관련된 부분들은 버프 플랫폼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역시 이제 중국 쪽도 임플란트 관련된 VBP 시행 이후에 가격이 좀 싸지고 있으니까 이 검색량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물량 증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빠지고는 있지만 물량 증가로 메이크업을 충분히 하면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을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덴툼이나 덴티스 이런 종목들도 괜찮았고 의료기기 쪽은 휴비츠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용기기 쪽은 원텍, 제이시스 메디칼, 뭐 크레시스, 루트로닉, 레이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미용기기 뭐 중국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남미 쪽에서 네. 또 북미 쪽에서도 어느 정도 판로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기업들이 어쨌든 힘든 뭐 환경이 있더라도 그죠. 중국에서 뭐 좀 수입 같은 걸 좀 꺼리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진다 하더라도 또 전 세계로 판로를 좀 많이 개척해서 예. 살아남아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예. 자, 하여튼 우리 기업들 열심히 좀 힘 좀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호텔신라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잠깐 4월 말에 중국하고 조금 관계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불편하게 진행이 될 때 이 주가가 너무 많이 이제 사실 빠졌죠.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가 이제 오늘 상당히 불거지면서 주가가 장중 9% 가까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1분기 실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전체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48% 성장했고요. 이제 이용 내용으로 보면 페이백률 그러니까 DC, 디스카운트라든지 뭐 판촉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이제 딸공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세가 이루어졌다 보일 수 있겠고요. 절대 이익 규모 증가에 이제 페이백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 원인이다 볼 수 있습니다. 딸공 외에 소매 고객 비중 증가도 긍정적인데 딸공은 이제 대형 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는 소매 고객 조금 작은 고객들이나 단체 관광보다는 개별 여행객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이익률이 좋아지죠. 그리고 특허 수수료 감면도 130억 환입이 됐습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그 하나투자증권의 리서치 자료인데요. 호텔신라의 페이백률 추이인데 이 보시면 확연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약간 빠지는 게 보입니다. 이 꺾이는 게 추세적으로 더 꺾여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호텔신라 관련된 딸공 관련된 페이백률이 좀 빠지게 되면 이익률 개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유진투자증권의 자료인데 호텔 투숙률 추이입니다. 네. 제주 쪽에 호텔신라도 평균하게 가다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서울 쪽은 이제 재작년 1분기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뭐 호캉스라든지 쪽 변동해서 국내에 이제 서울 쪽의 호텔들은 투숙률이 상당히 좀 높아진 부분이 보이고 있고 신라스테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이 옅은 파란색이 보이시는데 신라스테이도 어느 정도 굉장히 견조하게 이제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호텔 투숙률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해외를 못 가니까 또 국내 호텔 투숙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아니 이런 걸로 올라요? 왜냐면 제가 네. 호텔신라 주주였어요. 주주였습니다. 주주 ED가 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론 호텔신라 같은 업종은 투숙률이랑은 거의 상관없다. 온리 면세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10만 원대 이렇게 사서 그때 이제 뭐 리오프닝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을 때 아마 제가 샀던 것 같은데 그랬다가 아닌가 보다 싶었고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또 보내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호텔 투숙률로 다시 지금 좋아서 이게 올라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요, 이제 실적에 대한 걸 갖다 아까 페이백률 이 부분은 면세점에 대한 이슈이고요. 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투숙률 관련 쪽도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핵심은 면세죠. 아까 그게 말씀드렸던 맞죠? 딸공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디스카운트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딸공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페이백률 추이 추정이 꺾이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딸공으로 나가는 수수료가 이제 빠지니까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인바운드 객수나 아웃바운드 객수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면세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호텔 부분도 형성되는 게 괜찮았다. 호텔 투숙률도 좋아지고 네. 실제 또 호텔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요즘에. 국내 호텔. 투숙 가격이 네네. 뭐, 그전에는 뭐 코로나 시점 때문에 그때 많이 싸게 거래가 됐죠. 그래서 홈쇼핑에서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팔기도 했습니다만 네. 저렴하게 팔았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꽤 비쌉니다. 뭐, 3, 40만 원 정도 이상은 줘야. 1박에? 예.
웬만한 데는 보통 뭐 10만 원대 초중반 하던 것도 20만 원대 한 중반, 초반, 중반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최근에는 호텔 가격도 굉장히 올라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실제로 호텔 예약을 해보면. 그래서 호텔 투숙률도 올라오면서 국내 호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만실이 들어가고 굉장히 괜찮은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고 핵심은 면세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한국 면세점 산업 추정인데요. 당연히 2020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겠죠. 중간쯤에 보시면 2020년도가 안 좋았을 텐데 21년, 22년 보면서 형성이 되고 23년도 올라오면서 이제 성장률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실순으로 보이는 게 성장률이거든요. 면세점 산업에. 그래서 올해까지 성장이 이제 우상향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24년에 대한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어요. 그 파란색이 성장률이고요. 네, 맞습니다. 절대 금액은 이제 그 회색 막대기. 그렇죠. 회색 막대기가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비슷하게 온 거 아닙니까? 뭐 24년도가 이제 올라온다고 보는 거죠. 아, 24년도군요. 이 네네. 마지막이. 그거는 당연히 이제 중국에 대한 뭐 인바운드 기대. 수량이라든지 우리가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치인데 그래도 형성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추세적으로는 지금 절대 규모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24년은 추정이긴 하지만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좋을 것은 당연히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호텔 신라가 이제 7월 1일부터 인천공항 T1, T2에서 DF1, DF3 이게 이제 인천공항에서 하거든요. 그쪽은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패션, 액세서리, 부티크 이걸 신규로 운영합니다. 보통 이번에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 임차 부담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과거 대비 호텔 면세점도 그 공항 면세점도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될 걸로 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인들은 대부분 한국 들어오면 화장품하고 향수를 산다 그러고요. 네. 말씀드렸던 뭐 미국이나 딴 데들은 뭐 옷도 사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전체 면세 매출 규모는 60에서 70%가 뭐 화장품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개선세가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 일각에서는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보는데 호텔 신라의 내년 영업이익이 2,700억대까지 추정을 하면서 과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인 2019년 수준에 근접할 것까지도 이제 추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중국의 따이공, 보따리상들의 대상의 할인율이 정상화되면 실적 추정치가 오히려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여지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호텔 신라고는 끌어올렸고, 뭐 최근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죠.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스판덱스 가격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효성 TN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3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특수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 요가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잭시믹스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쫄쫄이. 관련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내수 회복이라든지 스프레드 확대가 이제 영향으로 네. 평가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인도 지역도 수요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내 증서 물가에 가려한다면 가격과 판매량이 동시에 증가할 걸 보인다는데요. 하나증권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25%나 늘어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 인도 증설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고 1분기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2분기 영업이익을 1,019억까지 추정을 하면서 1분기 대비로도 2분기 실적이 47%나 급증할 걸로 네네.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닝샤 가동률이 2월 달에 80%에서 현재 90% 이상 물량 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하반기 완공된 인도 15,000톤의 가동률 상승 물량 증대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면서 스판덱스 물량 증가에 대한 후행하면서 판가 상승도 머지않았다 보는 것 같은데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신한투자증권에서 이 부분을 가져와 봤는데 스판덱스 가격 및 스프레드 추이인데요. 이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스판덱스 가격인데 작년 연말에 빠지다가 연말부터 해서 올 초에 스판덱스 가격이 튀어오르기 시작했고 스판덱스 가격도 이제 올라옵니다. 스프레드도 올라오고 가격도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스판덱스 가동률 및 재고율 수추인데요. 가동률도 올라오고 있죠. 가동률이 이제 파란색 실선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인도 쪽이 가동률이 올라온다는 점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는 뭐 호텔 신라, 효성 TNC, 글로벌 네. 텍스프리, 그다음에 F&F 실적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면서 네. 같이 긍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스판덱스 그러니까 요즘 레깅스라고 그러죠? 예. 예, 그거 입으시고 등산이나 뭐 저 하이킹 같은 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이렇게 뭐 가평 청평 쪽으로 가는 그런 자전거 길 같은 데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타시고 약간 캐주얼하고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전철에 전철에도 입고 다니는 전철에도 입으십니까? 예. 아, 그래요? 예, 가끔 봅니다.
서울 그 무슨 성곽길 같은 거 있잖아요. 서울 저 거기도 그 입으시고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추천 컬러를 좀 드리자면 밝은 회색. 전 이게 이제 진리라고 봅니다. 레깅스는 밝은 회색이다. 그런가요? 이 무반응, 참, 이 무반응들 이런 얘기만 나오면 이 무반응한 아저씨들 정말 아이고 답답들하십니다. 자, 여튼 레깅스는 라이트 그레이다. 그게 이제 진리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반응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라서 하기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굳이 힘듭니다. 참전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네. 자, 하여튼 리 오프닝으로 호텔 그다음에 저 스판덱스 관련 이런 주식들 조금 면세죠 면세. 네,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또? 네, 역시 이제 중국 관련된 뭐 레저 업종이나 소비재 쪽인데요. 일단 먼저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자, 이 엄청나죠? 이 뭘로 보이십니까? 이게 사진 보시면 이게 4월 29일 베이징 자금성의 풍경입니다. 사람이 이제 벌떼같이 벌떼 개미처럼 막 모여 있죠.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노동절 연휴 본격화로 이제 유적지에 인산인해가 나오는 이 사진인데요. 이거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제 몰려 있죠. 이렇게 이제 뭐 중국인들이 이제 어떤 노동절 때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뭐 어떤 야외 활동이라든지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이렇게 이제 자금성 내 풍경이 이렇게 이제 정말 벌떼처럼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그 중앙 TV, CCTV에 따르면은 노동절 연휴 둘째 날인 지난 30일 도로, 철도, 수로, 항공 등을 이용한 사람이 5,231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5,200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연휴 첫날 5,827만 명이 이동했다는 발표를 계산하면 이틀 동안 1억 명이 이제 이동을 한 거고요. 연휴 첫날 이동 인원은 전년 대비 119%, 2019년보다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9.8%나 증가한 거니까. 이 정도면 산소 부족 안 생깁니까? 글쎄요. 네. 그러니까 뭐 왜 저기를 저렇게 가는지를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 뒤로 쭉 이어진 여기가 다 찬 거죠,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꽉 차인 게 뭐지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예. 대단하다 진짜. 예, 이게 실사 사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중국 여행연구원은 올해 노동절 연휴 2억 4천만 명이 여행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고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2019년 같은 기간보다 4% 늘어난 건데 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관광 수입은 1,200억 위안, 약 23조에 달할 전망이다 보고 있고요. 2019년과 비교해서는 83% 수준까지 회복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인민일보에 따르면은 노동절 연휴 첫날 지출 관련된 29일부터 외출 소비 수요가 고조되고 있고 지금 중점에 이제 소매 외식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고 통신기기 외식 기업의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5%와 36.9%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IMF가 아시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 기존 전망 대비 0.3%포인트 높은 4.6% 아시아 성장 전망을 제시했고 중국의 전망을 5.2%로 상향했고 인도는 5.9% 중국 관련주를 강세 요인이 오늘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항공, 뭐 LCC 이쪽도 괜찮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면세점, 카지노, 그다음에 일부 화장품 섹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한국에 이제 3월 쪽에 한국을 방문한 인바운드 입국자가 3월 달만 80만 명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전월 2월 달 대비 67% 증가했으니까 3월에 인바운드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전년 대비는 8배인데 전년은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근데 2019년 월 평균 입국자 대비 55% 정도 인바운드가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뭐냐? 결국은 중국의 입국자인데 약 7만 3천 명 정도가 3월 달에 인바운드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2월 달 대비로서는 60% 증가니까 중국의 인바운드 수가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PCR 검사 해제 때문에 중국인들이 어렵지 않게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일본인 입국자도 대폭 늘었는데 총 19만 명. 전월 대비로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월 달 대비 3월이 2배 이상 일본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고 있고요. 월 평균 코로나 전 대비 71% 일본인은 회복을 했고 아마 3월에도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많이 한국을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서프라이즈 지표는 중국과 일본 외에도 기타 국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미주 지역의 회복률이 거의 서프라이즈급입니다. 미주 입국자는 11만 명으로 전월 대비 73% 급증했습니다. 미주가 더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입국자 회복률이 55% 감안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주, 그다음에 대양 이쪽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쪽의 회복률이 오히려 48%니까 이제 중국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은 많이 결국 들어올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단체 관광이 언제 될 거냐 문제는 있지만 아무튼 2월 달 대비 3월이 좀 치솟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하나증권의 자료인데요. 중국 항공사 합산 여객 도착 인원 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한국에 도착한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 녹색으로 보이는 이 선들은 2019년, 20년 이렇게 보이는데 약간 짙은 녹색은 2019년도, 그죠?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옅은 이렇게 녹색으로 보시면은 20년도에 2월 달부터 확 떨어지기 시작해서 3월 달에 코로나 들어갔으니까 거의 바닥권까지 들어갔죠. 근데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게 이제 2023년도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인바운드 국면인데요. 지금 보면은 3월 달부터 확 치솟기 시작하죠. 4월 달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중국에 인바운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한 3, 4월 접어들면서 인바운드 객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빨갛게 보이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토증권에서는 이제 이런 여행 보복 소비 관련해서는 다소 조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섹터로 보면 면세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품 중에서는 코스맥스나 실리콘2 정도로 조금 압축해서 보자는 의견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일부 내기도 했습니다. 실리콘2는 뭐예요? 실리콘 만드는 회사예요? 아닙니다. 이 화장품 플랫폼 기업이고요. 아. 이제 예에서 그 직구 대행이라든지 이런 약간 구매 대행하는 플랫폼 관련 쪽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예, 한방 화장품도 여기서 많이 팔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로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이거는 실리콘2는 사실 빠질 이유가 없는 회사거든요. 다른 나라 쪽으로 예, 화장품 관련된 플랫폼으로 이제 매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는데 그래서 네. 아마 중국 쪽에 대한 부담이 좀 없다 보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실리콘2도 아마 언급을 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면세라든지 코스맥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스맥스가 호텔신라가 조금 올라왔는데 신세계가 거의 바닥권에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세계가 좀 올라왔습니다. 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호텔신라는 좀 움직였고 미리 움직였고 6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8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신세계가 좀 바닥권에 있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 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중국인 관광객들도 꼬물꼬물 점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한참 모자라긴 합니다. 네. 예전 수준에 비해서. 자, 그리고 엔터 쪽도 요즘 계속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네, 하이브가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4,106억 원, 전년비 44.1% 증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결 OP가 525억 원, 컨센서스가 467억 원이었으니까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죠. 영업이익도 OP가 전년비 41.5% 증가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쭉쭉 나오는데요. 이게 직접 참여형 앨범이라든지 간접 참여형 라이센스 컨텐츠 이런 것들 쭉 있고요. 대부분 보면 확실히 이제 말씀드린 게 있지만 이 앨범 관련된 부분들이 YOY로 굉장히 하드 캐리를 한 겁니다. 2022년 1분기 대비 앨범 관련된 매출을 보면은 23년 1분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역시 이제 기획사 중에서 지금 앨범 매출이 가장 많은 게 이제 하이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드 캐리 하면서 좋아졌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세종기업 데이터 플랫폼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하이브의 분기별 영업이익과 이익률 추이인데 이 왼쪽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린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옐로우 노란색도 보이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2020년, 21년, 22년 영업이익을 나타낸 표인데 빨갛게 점 찍어진 거 보이시죠? 왼쪽에 높게. 네. 그게 이제 23년 1분기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20년부터 23년까지 중에 1분기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낸 거죠. 상당히 높게 나타났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영업이익률 추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익률이 낮아졌다가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절대 영업이익도 좋아졌고 영업이익률도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회복되는 국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이브가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YG 엔터도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역시나 이제 엔터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데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베이비몬스터입니다. 베이비몬스터. 베이비몬스터. 예, 신규 이제 걸그룹인데요. 애기 괴물.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예비 멤버가 한국 3명, 아현, 하람, 로라, 태국 2명, 파리타, 치키타, 그다음에 일본에 2명, 루카와 아사 이렇게. 이름 맞습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파리타 치키타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배 멤버가 7명인데 지금 아마 5월 12일 0시 기준 최종 멤버 5명으로 추려서
공개가 됩니다. 아, 지금 이 중에 2명 날아가는 거예요? 예, 나갑니다. 뭐야? 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규 걸그룹이 나온다는 것은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이후에 7년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신인 걸그룹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맨 가에 2명 날아가면 이거 안 되는데. 글쎄요, 그건 잘 딱 이 모르겠습니다. 그림 자체가 이 가운데 5명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2명은 여기서 이제 네. 아웃하고 네, 5명으로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규 그룹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일단 YG엔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여자 아이들 관련해서 여자아이들. 네, 관련해서 전날 그 중국 동영상 사이트 빌리빌리에서 여자 아이들의 공식 계정이 K-팝 그룹 처음으로 100만 팔로워를 달성했다. 100만? 그러니까 예. 100만이면 약한 거 아니에요? 약한데 그 K-팝 그룹 중에서는 지금 빌리빌리 팔로워 수가 100만 명이 한 그룹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렇다고 해요. 아니, 블랙핑크 있고 이런데도 네,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빌리빌리에서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빌리빌리.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자아이들이 이제 그 아마 K-팝 그룹 중에 최초로 아마 중국에서 오프라인 그 팬사인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제 6월에서 7월 정도에 이제 아마 개최가 될 것 같은데, 네. 5월 달쯤에 이제 그 확정되는 어떤 누가 팬클럽에 사인회에 참석할 수 있을지 아마 그게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뭔가 좀 열리는 거 아니냐. 한국의 그룹이 이제 가서 어떤 그 큐브 엔터에 여자아이들이 가서 이제 뭔가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활동. 그래서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마 신보도 아마 선주문이 이제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 큐브 엔터가 한 7에서 8% 올랐나요? 꽤 많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큐브 엔터도 최근에 이제 여자아이들 때문에 공식적으로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세븐틴이 초동 판매량이 455만 장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 넘어서 K-팝 신기록이거든요. 초동 판매량. 이야. 앨범이 455만 장 세븐틴? 정도. 세븐틴. 세븐틴이 어디시죠? 세븐틴이 아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이브 쪽에 아마 연결이 이렇게 해서? 예. 아, 그래요? 네, 그럴 겁니다. 세븐틴이 소속이 하이브로 소속이 아니고요. 네. 하이브가 인수한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아, 무슨 저 레이블 뭐 이렇게 이제 네네, 있나? 맞습니다. 아. 예, 산하 레이블로 들어가 있는 쪽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쪽도 그렇고, 그럼 지금 뭐 블랙핑크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월드 투어 하고 있잖아요. 아, 플레디스로 소속사는 좀 나오는 것 같긴 하고요. 이게 네. 이제 아마 하이브 밑에 모양이죠. 레이블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하이브의 모멘텀이 될 수 있죠. 어허. 예. 더군다나 지금 그 K-팝이 이제 다음 스텝이 북미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아마 북미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JYP 같은 경우는 5월 중에 북미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인 A2K 유튜브로 공개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아마 하반기에 아마 북미 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데뷔 관련된 여러 가지 제작 발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컨텐츠로 이제 북미 쪽을 공략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2016년에서 19년 사이에도 신인그룹 화제성을 굉장히 많이 끌고 왔던 프로듀스 시리즈도 있잖아요. 네네.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더할 거 없이 지금 우리가 내부에서 봤을 때는 오디션 컨텐츠가 뭡니까? 지금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출연자의 어떤 분위기, 스토리를 몰입감하게 전달하면서 빠른 속도로 오히려 이제 청중 오디언스들을 팬으로 바로 전환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오디션 컨텐츠를 가지고 북미를 이제 하반기에 공략을 할 텐데, 결국은 먼저 JYP 엔터가 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가 연말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사들이 결국은 이제 멀티플에 대한 릴레이팅이 이 북미 쪽에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목에 찼다는 이슈가 있는데, 하반기에 북미 쪽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성공을 거두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멀티플 릴레이팅이 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들이 올라와서 네. 여기에서 뭐 신규로 따라잡자 이거 하기에는 조금은 경계를 하는 모습도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조금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미스터 트롯은 지난번 그러니까 이명웅 씨 때가 아주 최고였죠. 최고였고, 이번 미스터 트롯은 물론 뭐 이번에도 화제가 뭐 되긴 했습니다만, 좀 뭐랄까 파괴력이나 뭐 시청자들의 집중도 뭐 이런 것들은 화제성 같은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누가 1등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시리즈가 네. 이제 거듭되면 미스 트롯도 그때 이후에 이제 조금 그랬죠. 약간 이제 시리즈가 가면 갈수록 이제 1위 입상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조금 떨어지는 면은 있는데, 근데 이제 흥행성 면은 미스터 트롯도 이번에도 꽤 성공을 시청률이 제가 잘 나왔더라고요. 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1위 뭐 이렇게 뭐 대상자 이쪽보다는 또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방송 부분에서 상당히 좀 화제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중간에 혹시 시간 되시면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타이어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역시 뭐 코로나 기간 동안 물류 대란이나 관세, 원자재 값 상승 때문에 실적 부진이었는데 역시 운임이나 원자재 값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 상황이 좋아지면서 실적 호전이 되는 겁니다. BDI라든지 원자재인 고무 가격 하락세 때문에 뭐 수요가 많아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타이어 업종은 운임료나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익성 향상 이게 이제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요도 어느 정도 올라온다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베트남 공장 증설 완료했고 생산 시작했고요. 넥센 타이어도 오늘 6월부터 증설 중인 체코 공장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서 네.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고 한국 타이어도 미국 테네시 공장 증설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증권에서 이제 보고서를 나오면서 1분기에 신차 판매량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타이어 수요 회복도 시작되고 있고 리타이어 수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한 리타이어 수요, 교체 타이어 있잖아요. 이런 수요도 어느 정도 YOY 2배가량 증가한다. 타이어 교체를 또 리타이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에 이제 판매된 전기차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타이어를 이제 갈아 끼우는 타이어들이 이제 올해 2배가량 증가할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 시장도 수요가 이제 이런 부분 상당히 네, 갈아 끼우는 네, 어떤 타이어 수도 상당히 많아진다 보는 거고요. 효성 첨단 소재도 뭐 타이어 수요 개선 시에 수혜폭이 가장 크다고 밝혀지면서 네. 효성 첨단 소재도 좋았고 금호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 동아 타이어 등도 좋았는데 지금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하나증권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전 세계 관련된 부분에서 뭐 그 OE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신차에 끼우는 아마 그런 개념일 것 같고 오이? RE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바꾸는 비포 애프터라고 그래서 네네. 현대차 같은 데 들어가는 게 오이 비포. 그러니까 먼저 끼워서 나오는 타이어가 있고 신차에 껴서 나오는 네네네네. 타이어 있겠죠. 네네. 있고 그다음에 RE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예. 가릴 때 나오잖아요. 타이어 프로 뭐 이런 데 가서 그렇죠. 샵에 가서 갈아 끼우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갈고 뭐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약간 짙은 색깔이 이제 오이 원래 이제 끼워져 나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옅은 회색이 이제 알이 우리가 이제 타이어 프로 같은 데 가서 끼우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 오이 같은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게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 신차 판매량 증가에 대해서 이제 이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YTD 같은 경우로 지금 이제 증가세가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중국의 승용차 OE와 그다음에 RE 타이어 수요 YTD인데 이것도 중국 쪽이 특히나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업종은 상당히 좀 약간 어려웠던 섹터입니다. 실적도 그랬고 수요가 뭐 이렇게 폭발하지 않으면 타이어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이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운임이나 원자재가 하락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올해 1분기부터 신차 판매량 올라오고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2021년도에 판매했던 전기차에 대한 교체 타이어 수요도 올해부터는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어 관련 쪽이 좀 좋았다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완성차도 괜찮았거든요. 부품주도 괜찮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가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고 주주 환원정책 좋았고 전기차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도 관련된 그 완성차 업종이나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이제 오늘 이슈가 불거진 게 이 현대기아 협력사인 대주 코레스라는 게 있는데 그 회사가 공장 화재가 나면서 이제 문제가 좀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부품 조달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확인 코멘트가 장중에 나왔는데 삼성증권에 의하면 EV9이 4월 말 이미 생산이 시작됐고 재고가 일주일 정도 확보되면서 대체 부품사를 물색 중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기본 개념이고요. 대주 코레스는 알루미늄 소재업체인데 범퍼 빔 조립 부품, 배터리 하우징, 썬루프 부품, 사이드 실 등을 생산 중인데 현대기아의 1차 협력사 중에 알루미늄 소재를 다룰 줄 알고 바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는 동희, 베바스토, 성우아이텍, 일지테크, 명신산업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1, 2주 정도 생산 차질이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월말에 생산을 이제 더 뭐 특근을 하든 야근을 하든 하면서 네네네. 아마 생산 만회가 충분히 가능하고 EV9은 5월 4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하면서 5월 말 출고 예정인데 2분기 실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코멘트를 했고 뭐 삼성증권 외에도 하나증권에서도 똑같은 코멘트를 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완성차나 업체들이 이제 오늘 주가가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2023년 4월 미국 자동차 판매 점유율 순인데요. 보면 4월 달께 나왔군요. 네.
GM이 17.1%로 1등이고요. 2등이 도요타 13.4%, 포드가 12.8%, 현대기아가 10.9로 4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따라잡았네. 많이 올라왔죠.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연기관 앤드 뭐 전기차와 포함일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부분에서 많이 밀리지 않고 올라오고 있고 이제 전기차 부분은 특히나 이제 일본 업체들이 좀 주춤한 사이에 MS를 이제 현대기아가 좀 많이 갖고 온다는 점에서는 나름 지금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믹스 개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도 상당히 좀 좋은 주가들이 다소 좀 형성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타이어는 이제 직접 갈아보셨어요? 가게 가서? 우리 부장님은? 예.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물론 어떻게. 싼 거 주세요,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여튼 튼튼한 거 주세요. 아니고 튼튼한 거예요. 네. 저는 보통 그냥 어차피 타이어 다 비슷한 거 같아갖고 네. 싼 거 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보통들 하시냐면 이제 뭐 N 브랜드 같은 게 좀 이제 싸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가게에서 대신 요즘 이벤트를 하는데 해외 브랜드 걸 하나 쓱 꺼냅니다. 요게 지금 3개 하시면 하나 더 하는 그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요거 4개 가시면 그 N 브랜드 그거랑 가격 차이 별로 안 난다 이러면서 해외 뭐 브랜드를 이렇게 추천해줘요. 그러면 딱 보다가 그래도 수입품인데 좀 낫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그걸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프리미엄급하고 일반급하고는 또 가격 차이가 등급이 또 있어서 그게 이제 거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해외 브랜드라도 이제 고급형이 있고 보급형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급형이 아니고 네. 보급형을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네, 국내는 프리미엄급 제품인데 네. 그 가격에 맞춘 해외 브랜드의 기본형이나 보급형을 이제 이렇게 끼웠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컨티넨탈이나 뭐 미쉐린 이런 데 가면 네. 되게 비싸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예전에 뭐 그 자동차 이제 제 브랜드에 이제 정비소 들어가가지고 네. 펑크가 나가지고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았거든요. 근데 컨티넨탈 가니까 한 짝에 100만 원 받더라고요. 하나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나와서는 이제 컨티넨탈을 지금 아직까지 이제 안 끼우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근데 이제 뭐 밖에서 끼우면 조금 더 쌀 것 같긴 합니다만 펑크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견인돼서 가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끼웠는데 근데 이제 뭐 브랜드 상으로 이제 그 프리미엄급이나 일반 보급형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중에서도 뭐 수입품이라도 무조건 다 비싼 건 아니고 네네네네. 이제 국산 브랜드도 좀 이제 가격이 좀 올라온 것도 있죠. 네. 한국 타이어나 이런 쪽도 굉장히 퀄리티도 괜찮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타이어가 굉장히 또 프리미엄급으로도 잘 나가는 모양이더라.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군요. 네, 정부의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개발 착수 소식에 관련된 상승인데 이건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사진 띄워주시면은 LFP 배터리 개발의 본격 시동이라서 민관 합작 233억 투입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미 나온 뭐 사실입니다. 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 일부 이제 LFP 관련된 테마주로서 움직였던 몇 가지 종목들, 뭐 아모그린텍, CIS, 코인테크 등등 관련된 테마가 움직였고요. 뭐 자이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약간 예전에는 고기 이게 굽는 이런 것들 만들었던 회사인데 네네네.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약간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 버지니아주의 합작법인 설립 및 투자에 관해서 세부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자이글도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하루고요. 그다음 이제 보여주시면 그다음 사진이 좀 중요한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제 기사거든요. 이 중국 업체 미국 진출 가시화에 대한 보도입니다. 포드가 CATL과 LFP 기술 협약을 통해서 사실상 IRA를 우회해서 중국 기술로도 미국 배터리 생산 및 보조금 획득까지 가능할 것 같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다소 조금 국내 소재 업체들이 좀 주춤했었어요. 빠지진 않았지만 오전에 올라가다가 오장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을 내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이후에 힘이 좀 빠지면서 포스코 퓨처엠만 좀 어느 정도 버텼던 기억이 나고 나머지 소재들 에코프로 그룹이나 딴 쪽은 좀 힘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낸셜 타임즈의 중국 업체들이 이제 LFP로 이제 미국 쪽에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보조금 획득까지 가능할 것 같다는 네. 이 보도가 나오면서 약간 영향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월별 양극재 수출 추이와 이렇게 보이는데요. 세종기업 데이터에서 제가 발췌해 온 건데 4월 양극재 수출입니다. 이 수출은 4월 양극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8.5% 아주 크게 증가하면서 고성장이 이어졌는데 다만 직전 월 3월 대비로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끝 무렵이 이제 약간 꺾인 모습이 약간 보이죠. 그래서 양극재 수출은 고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성장률 자체가 2022년 7월 정점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 말고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월별 양극재 수출 YY 추이입니다. 이 성장률 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꺾이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쭉쭉쭉. 그러니까 이제 절대 금액은 여전히 고성장이 맞습니다. 네. 뭐 수출 금액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양극재 수출 YY 수출 추이를 보면 확실히 이제 성장률 자체는 작년 7월을 정점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조금 보이죠. 네. 그럼 거기다가 일부 이제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온 게 보면 지금 아마 그 3, 4월 들어서 이제 메탈 가격도 빠졌고 그다음에 3, 4개월 정도의 판가 반영 시차를 감안하면 한 5월에서 9월 사이에 NCM이나 NCA 양극재 판가 하락폭도 확대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기본적으로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배터리 셀 메이커 같은 경우는 해외 공장 비중도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는 가공 마진 구조도 상당히 뭐 킬로그램당 절대값을 수취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전체 수출이나 양극재 판가 이슈가 장기 투자 포인트를 훼손시킬 정도는 아닙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메탈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 양극재를 포함한 메탈 소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조금 오른 상태에서 판가 하락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주가 조정의 빌미가 혹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약간의 뭐 우려 섞인 이야기도 일부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양극재 수출의 성장률 증가율이 확실히 좀 예전보다는 꺾였다. 이건 뭐 절대량 자체는 계속해서 늘고는 있습니다만 네. 하여튼 증가율이 좀 꺾였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좀 볼까요? 네, 뭐 역시 이제 IRA 혜택 반영 본격화는 2차 전지 태양광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아까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아까 뭐 LFP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코스모 신수소,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등등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태양광도 일단 조금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IRA 관련된 뭐 세제 혜택 관련해서도 태양광도 똑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받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뭐 금양 그린 파워 등의 태양광 에너지 쪽 관련된 일부 종목도 올라왔다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관련 쪽은 조금은 경계에 대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하나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태양광에 대한 단기 경계 구간 진입했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중장기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변함이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높아진 업황과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 조정 과정이 진행될 걸로 보면서 단기적인 경계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중국의 일시적인 탄소 정책 후퇴라든지 중국의 업스트림 증설 집중에 따른 전 체인의 가격 하락 가능성 그리고 네. 미국과 유럽의 패닉 바잉이 이제 어느 정도 종료가 됐다. 그리고 미국의 NEM 3.0 시행을 하면서 미국의 가정용 시장에 대한 수요 둔화가 우려된다. 그리고 고금리에 따른 태양광 발전 수익성 둔화인데 네. 이걸 좀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중국의 메탈 실리콘 가격인데요. 고점 네. 대비 73%나 하락했죠. 중국의 메탈 실리콘 관련해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중국의 단결정 폴리실리콘 가격 11주 연속 하락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폴리실리콘 생산의 MS가 90%가 중국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역시나 글로벌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구매자의 수요도 둔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웨이퍼, 셀, 모듈 가격 하락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인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한국의 태양광 모듈의 수출 중에 거의 100% 가까이가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태양광 모듈 수출이 거의 미국 쪽으로 거의 96.7% 나가고 있죠. 거의 100% 가까이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다음 사진 보이시면 한국의 태양광 모듈 수출 물량이 고점 대비 47% 빠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태양광 모듈 수출 물량이 빠지고 있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 사진은 수출의 거의 100% 육박하는 미국향 물량 감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이 거의 비중이 100% 가까이인데 네. 모듈 수출이 이제 미국 쪽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가격도 빠지고. 그다음 다음 사진 보시면 마지막에 미국향 태양광 모듈 수출 단가도 고점 대비 21% 빠지고 있죠.
수출도 빠지고 단가도 빠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쪽에 치중되어 있는 모듈 가격 하락 때문에 일단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하나 솔루션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영향을 좀 오늘도 부정적으로 좀 받았다 볼 수 있겠고, 뭐 많이 빠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 솔루션이 마이너스권에 이제 오늘 돌아섰다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거기다가 캘리포니아 NEM 3.0 시행인데 이걸 듣다 보니까 이 과거 초과 생산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할 때 NEM 2.0 대비 평균 판매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30센트 수준에서 8센트 수준으로 이제 73%가 계속 축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정용 태양광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센티멘트적인 우려가 좀 있다 보이는 거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태양광도 조금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볼 수 있겠고, 네. 2차 전지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진 띄워주시면 2차 전지 장비입니다. 오늘은 장비 주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4월 달에 배터리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이 대규모 장비 발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제 리포트를 내면서 LG 에너솔루션은 미국의 GM3 장비 발주 시작 추정이 되고 있고, SK온 BOSK 공장 자동화 물류 시스템, 유럽의 신규 업체들 장비 발주. 그러니까 이 사진 보시면은 장비 발주 시작일 4월 달에 쭉 집중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요.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체가 어디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제품이 어떤 게 나가는지. 4월 장비 발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비 발주가 이때 많다 보니까 5월에 배터리 장비 공급 계약도 LG 엔솔의 GM3 미시간 대규모 장비 발주와 국내 업체들의 유럽 장비 수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장비수에 대한 뭐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뭐 사우디 관련해서 혹은 뭐 IoT 관련된 또 뭐 AI 관련된 여러 섹터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듣고요. 이 조사해주신 또 정리해주신 이 자료들 저희 3프로TV 앱에 또 업로드가 다 돼 있으니까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자료, 박근영 부장님의 이 힌트, 마켓 힌트 읽으실 분들은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편하게 받으셔서 시간 넉넉하게 여유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자료 준비해 주셨는데 충분히 다 못하셔서 내일 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